자, 일단 그래서 우리가 우리만의 루트를 지금 타기 시작했어요. 일단 지난주 이제 3주차 해가지고 제가 올렸었는데 슬라이드 숫자가 105장이었고 우리가 그 중간 정도 되는 중간 쉬는 시간 부분까지 어떻게 얘기를 진행하다가 요 정도에서 접고 우리가 나머지는 다음 주로 넘기자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일단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사이버 캠퍼스 가보시면 오늘자에 해당하는 4주차 수업 자료가 있어요. 걔는 일단 20장 정도로 압축해 갖고 지금 들고 온 상태고 그래서 그 정도까지 우리가 시간 여유가 되면 같이 한번 구경을 해보는 걸 목표로 일단 계속 달려보도록 할게요. 그렇고 어디 봅시다. 우리가 지금 컴퓨터 프로그래밍 3란 말이죠. 그렇죠? 이게 무려 이미 1년을 들은 친구들과 함께 그 다음 한 학기를 같이 보내는 느낌이다 보니까 자 이거는 저랑 같이 지난 1년간 1, 2 수업을 다 들은 친구들 대부분한테도 적용되는 거긴 할 겁니다. 저걸 내가 배운 적이 있던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긴 한데 일단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의미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우리 당신들이 지난 학기 어떤 내용 들었었는가 등등을 얼마든지 본인이 원한다라면 재생 목록 열어갖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당시에 작년에 당신들이 이제 1학년 새내기였던 시절에 수업했던 사람들 내지는 옆반 사람이 지금 앞에서 수업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우리 수업용 독방이나 아니면 그 900명 독방에다가 요거랑 관련한 내용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요청을 해가지고 살짝 백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얼른 앉아주세요.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 내용을 스타트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요 object라는 단어를 굵은 글씨로 만들기 위한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좀 더 그럴싸하다 얘기할 수 있는 object에 대한 얘기를 도달하기 위한 여정을 지금 떠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일반적인 칸의 일생에 대해 살짝 맥락을 짚어놓고 그 과정에서 이 친구들이 얼마나 이제까지 불우한 인생을 살고 있었나 살짝 생각해 보는 느낌으로 스토리를 준비해봤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C++ 내지는 뭐 상대적으로 모던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이러한 칸들에 결여되어 있는 형편에 대해서 어느 측면에서 보완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나 또는 프로그래머들에게 어떠한 선택지를 더 제공을 하나 또는 반대로 프로그래머의 선택지를 제한을 하고 있나와 같은 얘기들이 나중에 나온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봐봐요. C 동네에서 칸은 1970년대 생각하면 되겠죠. C 동네에서 칸은 단순히 값을 담아두기 위한 존재에 불과했어요. 자 봐봐요. object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걸 이제 직역하면 객체라고 하는 거잖아요. 객체의 반대말은 뭡니까? 주객전도할 때 하면은 주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얘네들은 손님이다 이거예요. 얘네들은 오로지 재료 부품에 불과하다라고 C 프로그래머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뭐를? 메모리 위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런 4바이트면 4바이트, 8바이트면 8바이트 그런 칸들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칸을 컴파일러한테 자동으로 잡아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C 코드 작성을 할 때 새로운 인트 변수 하나에 대한 선언을 적는다든가 해서 그러면 알아서 4바이트 잡아주겠지. 그럼 그 4바이트는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거야. 와 같은 느낌으로 저 칸이라는 친구들을 다뤄왔다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되게 칸들의 권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시대라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런 프로그래머들의 입장, 그러한 사회적인 배경 아래 어떤 칸 하나에 대해서 살짝 우리가 의인화, 반쯤 감정이입을 살짝 해보면 그러한 칸의 일생에 대해서 그림으로 살짝 여정을, 생로병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려보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칸은 어떤 시점에 뿅 하고 생겼다가 그리고 그 칸을 이제 사용하게 되고
어느 시점에 가면 더 이상 그 칸은 유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칸을 사용한다라는 건 결국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칸에 새로운 값을 담는 거. 그 다음에 그 칸에 담겨 있던 값을 읽어오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는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직관으로 납득할 수 있겠죠. 사람 인생이랑 크게 다를 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형성 부분을 먼저 봅시다. 일단은 여러분이 역시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만한 게 이러한 칸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존재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얘는 시점 측면에서 코드 적는 시점,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로 .c 파일 막 열심히 키보드 치는 시점에는 칸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F5라든가 단축키 누르면 빌드해서 컴파일이라는 행위를 시작하잖아요. 그 컴파일 타임에도 당연히 이러한 칸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다 끝나고 윈도우로 치면 .exe 파일까지 다 빌드가 완료된 이후에 걔를 더블 클릭하든가 아니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자동으로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작해서 까만 창 막 보이고 우리 메인 내용물 실행하고 하고 있는 그 런타임에만 이러한 칸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런타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메모리 위에 어떤 영역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베타적으로 특정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이 칸이 형성되는 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친구들, 이 칸의 위치가 스태틱 위치라면 프로그램 처음 딱 시작하는 시점에 칸이 형성된다고 말해도 돼요. 반면 이제 여러분 소위 로컬 변수라고 말하는 함수 정의 중괄호 안에다가 선언 적어 놓으면 걔네들은 어토매틱 위치를 갖는다 그랬잖아요. 걔네들의 정확한 위치, 걔네들에 대한 그 인트 변수다. 그 4바이트 칸이 형성되는 시점은 당연히도 그 함수 호출식을 계산을 시작하는 시점. 그래서 그 베이스 포인터 우리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EBP 해가지고 그 위치가 확정되는 시점에 이번 호출에 대한 4바이트 인트 한 칸에 정확한 위치가 결정되고 그 시점에 그 4바이트짜리 인트 한 칸이 형성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자 지금 말했던 두 가지는 이제 C 컴파일러의 전 자동으로 칸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베타적, 영어로는 이제 익스클루시브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칸들이 베타적으로 형성된다라는 건 그 살아있는 이미 형성됐고 아직 소멸하지 않은 그러한 칸들이 서로 겹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해제된 칸을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건 여기선 논의하지 않아요. 그건 베타성을 깨지지 않는다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특성은 우리가 변수라든가 그런 것들의 의미, 값을 하나 담아뒀다가 나중에 꺼내서 쓸 때 맨 마지막에 담겨있던 값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야 된다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반드시 보장돼야 되는, 그래서 1970년대부터 보장하고 있었던 프로퍼티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의례적으로 붙어있는 그런 느낌의 친구라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러한 칸에 대한 시작 위치 내지 기준 위치 값이 결정된 이후에는 이제 그 값을 사용해서 메모리 위에 정확히 넘버 자리, 정확히 뭐 등등 자리, 그 칸을 우리가 특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세 가지 칸 잡는 방법들, 그래서 자동, 수동, 그 다음에 반자동 우리 살짝 얘기했잖아요. 그 친구들을 칸의 형성 관점에서 나열하면 자동 방식으로 우리가 칸을 잡아서 쓴다. 자동 방식으로 잡으려고 하는 칸이 어떻게 형성되냐를 물어보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스태틱 칸, 어토매틱 칸들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간에 이 둘 다 우리가 컴파일 타임에 C 컴파일러가 미리 정의해둔 적절한 숫자 값들 을 사용해서 정확한 위치를 결정하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수동 내지 반자동 같은 경우는 그래요. 완전 자동은 그러한 컴파일러의 서비스를 우리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 손으로 결과적으로 해야 되는 건 적절한 이름에 대한 선언을 적는 겁니다. 그 선언에 스태틱, 스페시파이어를 붙이든 그 선언 자체를 중괄호 바깥에 적어 놓든 여러분은 선택해가지고 그 칸의 위치가
스태틱인지 오토매틱인지를 정할 수 있어요. 아무튼 선언에 의해서 칸이 형성된다라고 우리가 말해도 지장이 없다 봐주시면 돼요. 내가 더 많은 칸을 써야 된다. 선언을 더 많이 적으시든가 아니면 그 선언에 뭐 대괄호 3 같은 거에서 일반적인 하나짜리 변수가 아닌 3칸짜리 배열이라든가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쪽은 이제 컴파일러의 도움을 받는 완전 자동 동네고 수동 내지 반자동 같은 경우는 얘네는 선언에 의해서 칸을 형성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수식에 의해서만 칸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에멀록이랑 프리 이렇게 엔터 칠 때마다 새로운 칸 잡고 막 자시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에멀록 호출식 계산할 때마다 베타적인 4바이트면 4바이트, 8바이트면 8바이트만큼을 잡아줬다고 여러분 봐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걔네들을 우리가 반납하지 않고 그냥 엔터키 쳐가지고 다시 한번 에몰록하면 이전과는 다른 위치 같은 느낌으로 잘은 모르겠지만 뭐 그럴싸한 추세를 우리가 구경을 하는 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선언을 쓰지 않아요. 오로지 수식에 의해서만 칸이 형성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파일 타임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아니에요. 런 타임에 C 같은 경우는 에멀록 호출식을 계산하는 시점에 지금 이 수식을 가지고 우리가 잡으려고 했었던 뭐 4바이트면 4바이트, 8바이트면 8바이트 칸의 정확한 위치가 결정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컴파일 타임에는 그러한 이거 수식 나중에 에멀록 호출식 계산했을 때 맨 처음에 40번지 줘야지 이런 사전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채로 스타트한다 봐주시면 돼요. 자, 대충 요약하면 칸의 형성을 촉발하는 거는 사람 손으로 선언을 적을 때랑 사람 손으로 수식을 적을 때 두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C 동네는 그래요. 일단은 두 가지 한쪽만 놓고 봤을 때는 여러분이 이전에 다 구경해 봤던 겁니다. 우리가 선언을 적는 이유가 변수 도입하려고. 변수가 뭐예요?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예요. 따라서 그러한 내 목표대로 이 C 프로그램이 동작하도록 컴파일러가 미리 준비해 둔다 이거예요. 우리가 적어놓은 선언을 읽고. 그래서 그런저런 비슷한 내용들을 지금 압축해가지고 우리 지금 요 칸 한 명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정리해 놓고 있다 봐주시면 돼요. 아무튼 사람이 이렇게 미리 계획해 두면 코드 적어두면 그거에 입각해서 런타임에 프로그램 실행하는 도중에 적절한 시점에 4바이트 한 명이 뿅 하고 태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두 개는 나눠놓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제 그러한 칸이 사용당하는 두 가지 핵심 작업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칸에 새로운 값을 담는 거, 그 다음에 그 칸에 담겨있는 값을 읽어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봐봐요. 만약에 이 순서대로 우리가 칸을 쓴다. 칸 형성한 다음에 담겨있는 값을 읽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값을 담고 그 다음에 휴지통에 내다 버리는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그 칸을 쓴다라면 실질적으로 지금 출력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값을 가져오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값을 담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칸을 사용해서 출력하는 값은 우리가 의도한 지금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 아닌 요상한 색깔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단은 적법한 사용 순서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파란색을 담아놓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 담아놨었던 파란색을 꺼내는 행위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파란색을 담는 행위조차도 지금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뭔가 어폐가 있다 이겁니다. 읽은 다음에 쓰는 게 칸 본인의 입장에서는 뭔가 순서가 좀 거꾸로 돼 있다라고 여러분이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봐봐요. 일반적으로 뭐 읽고 쓰기와 같은 느낌으로 read, write와 같은 느낌으로 컴퓨터 동네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보통 우리가 이 순서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입출력, printf, scanf 입출력 함수잖아요. 입출력이라고 얘기를 하지 출입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바깥에서 봤을 때 관찰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read, write 순서대로 셈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걸 이제 그런 칸 하나하나, object 하나하나를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얘를 이제 반대로 해석하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scanf 한번 봅시다. scanf는 프로그램 바깥에서 사용자 키보드 입력을 읽어오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scanf의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적절한 칸에 내용물을 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앰퍼샌드 넘버 적어놨다. 앰퍼샌드 자리에 담는 작업을 해요. 따라서 스캔F는 내가 그 넘버 자리 4바이트 한 칸의 입장에서 보면 쓰는 함수인 겁니다. 프린트F도 비슷한 느낌이죠. 프린트F도 넘버과 퍼센트 뒤에 갖고 출력할 수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바깥에다가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프린트하기 위한, 출력하기 위한 함수지만 내 런타임의 메모리 위에 있는 4바이트 인트 변수, 인트 한 칸 입장에서 본다라면 아까 담아놨었던 사용자 입력 그 숫자들을 읽어오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러한 데이터 흐름의 중간 다리를 담당하는, 중간 보관소 역할을 담당하는 개별적인 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RW 순서보다는 WR 순서대로 나 자신이 쓰이게 된다라고 인식을 하는 게 당연하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여러분 지난 학기 지금 우리 오전반 그 컴프 1 친구들도 비슷한 거 하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흐름 생각하면 켜자마자 프로그램 밖에서 사용자 입력 받고 그거를 가지고 새로운 값을 조합해서 다시 사용자 눈에다 전달하는 느낌이 우리한테 익숙한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조그만 칸 하나하나 우리 프로그램 내부를 구성하는 요소 하나하나를 우리가 고려하기 시작한다 할 때는 이게 관점에 따라서 가져오고 내보낸다 보다는 그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데이터 흐름이 작용하는 게 자연스러운 순간도 있을 것 같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확실히 그렇죠. 그래서 보편적인 칸의 사용은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일단 칸을 형성한 다음에 그 칸에 원하는 값을 담아둬요. 라이트를 먼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담아놨었던 값을 적절한 타이밍에 읽어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충 썼다 하면 이제 내다 버리면 되는 겁니다. 와 같은 느낌으로 흘러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칸을 사용한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라고 보면 좋겠죠. 물론 이제 일부분만 고쳐서 다시 담는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걔네들은 일단은 그러려냐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형성 부분 받고 사용 부분을 봤어요. 그럼 마지막 소멸 부분을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칸의 형성 과정이랑 대충 대칭되는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 말은 곧 칸의 형성을 유발하는 게 선언을 적는 것과 수식을 적는 거 두 개로 나뉘는 만큼 이쪽도 살짝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일단은 공통적인 거 런타임에 칸은 소멸할 겁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위에 특정 영역에 대한 아까 우리가 확보했었던 그 베타성을 상실하는 시점이 어떠한 칸이 소멸되는 시점이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두 갈래로 우리가 구분해서 정리를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살짝 C 코드로 예시를 들어보면 아이고 여러분 뭐 요거 지난주에 구경해 본 그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예시 들어보면 일단은 봐봐요. 여러분 뭐 전역 변수라고 아마도 배웠을 그 친구들인 거잖아요. 지금 맨 위에 있는 저 선언 넘버는 3 선언으로 도입하는 이 친구는 스태틱 변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치를 스태틱 위치를 가져요. 달리 말하면 이 친구는 심지어 메인 함수 정의 내용물 실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칸이 형성됩니다. 이 친구의 정확한 베타적인 4바이트 위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인 닫는 중괄호를 만난 이후 시점에야 칸이 소멸한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자 봐봐요. C 프로그래머인 우리 입장에서 물론 이제 C 런타임 시스템 여러 가지가 있긴 전후에 막 까만 창 열고 닫고 막 파일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걔네들을 차치하고 우리가 직접 의도하는 내 C 프로그램의 데이터 흐름, 코드 실행 흐름은 전부 다 일단 메인 여는 중괄호에서 시작해서 메인 닫는 중괄호에서 끝난다라고 여러분 이미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내가 지금 의도하고 있는 코드 관점에서는 저 스태틱 친구 넘버 자리는 사실상 영생을 누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소멸하는 건 맞는데 그게 내가 작성한 마지막 문장을 실행한 이후 시점에나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장을 적어가지고 그 친구를 갖고 놀 때는 항상 걔는 위치가 유효한 겁니다. 베타성을 상실하지 않는 거예요.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토매틱 친구잖아요. 그죠? 지역 변수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 친구의 정확한 위치,
베타적인 위치가 결정되는 거는 펑크를 호출하는 시점에 형성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균과 뭔가 해가지고 이 함수 정의 안에 동일한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 적혀 있을 때 그 포인터 값이 막 달라지는 거 그런 것도 아마 구경을 해봤을 겁니다. 아무튼 펑크 호출하는 시점에 형성되고 펑크 내용물이 실행이 끝난 시점에 이 칸은 소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충 그 한도가 저 로컬 이름 넘버 6글자가 유효한 동안에는 얼마든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C 만드신 분들이 자 선언을 적어 놓고 그 아래에서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 이름을 우리가 C 코드를 적법하게 적을 수 있는 동안에는 그 이름에 대해 컴파일러가 잡아둔 칸은 유효하게 쓸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스태틱 위치를 가진 것처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스코프라든가 그런 단어 다 들어봤을 테니까 지금 저 펑크 안에 있는 지금 5를 담아놓고 있는 넘버는 다른 중괄호 안에서는 안 보인다라는 거 이런 구경해 보신 적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얘기하는 거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이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저 이름을 적법하게 적을 수 있는 곳에서는 얼마든지 저 이름에 대한 칸을 베타적인 마련되어 있는 유효한 칸을 쓸 수 있도록 돼 있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이 중괄호 안에서는 언제 넘버 6글자 이름을 쓰든 간에 유효하게 거기 담겨있는 5를 항상 꺼내서 사용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저 칸이 유효하지 않을 만한 다른 곳에서는 어차피 저 선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넘버 6글자, 최소한 이 펑크 안에 선언 적어서 도입해 놓은 넘버 6글자 5가 담겨있는 그 친구는 어차피 적법하게 적을 수가 없어요. 컴파일 타임에 즉시 빨간 줄 그어줍니다. 넘버 선언 없다고. 그러니까 아예 자동으로 차단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충 여러분이 저 친구 저 이름에 대해서 형성되고 소멸되는 칸은 여는 중괄호에서 형성되고 닫는 중괄호에서 소멸한다라고 여기셔도 좋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중간에 리턴문을 실행한다 하더라도 동등한 느낌으로 동작한다 여기셔도 좋아요. 아무튼 중괄호 단위로 우리가 생각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자동 방식을 봅시다. 우리 에멀록을 쓰는 거예요. 얘는 지금 선언으로 도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선언을 적어서 우리가 도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에멀록 호출식 같은 수식을 적어서 도입할 겁니다. 그래서 에멀록 호출함으로써 이 줄에서 반자동으로 인트 한 칸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게 몇 번지일지는 런타임에 언제 어떻게 실행할 거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4바이트에 대한 포인터 값 8바이트만큼을 PTR에다 담아놓고 나중에 이제 별 PTR 같은 걸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요 에멀록 호출식 계산에서 우리가 베타적으로 확보하는 그래서 형성되는 그 칸은 당연하게도 에멀록 호출식 이전에는 그게 몇 번지인지도 모르니까 유효하게 쓸 수가 없겠죠. 에멀록 호출식 계산이 끝난 이후 시점부터 적법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언제까지 적법하게 쓸 수 있냐? 그에 대칭되는 함수 free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 계산해서 우리가 직접 수식을 적어서 이 시점에 아까 잡아놨었던 그 한 칸을 소멸시키겠어. 와 같이 부탁을 할 때까지 유효하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이 두 수식이 계산되는 시점의 사이에만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중괄호 열고 닫고 이런 게 아닙니다. 각각의 수식이 계산되는 시점의 사이 영역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으로 그 PTR 자리에 그 4바이트에다 7을 담아놓고 프린트F로 호출한다라면 프리하기 전에는 적법한 사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반납하고 나서 그 칸이 소멸하고 나서는 더 이상 적법하지 않은 사용이 된다 봐주시면 됩니다. 둘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다가 새로운 값을 write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거기에 담겨있는 4바이트를 읽어오는 것, read를 하는 것도 적법하지 않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랑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만약에 프리 호출식을 적어두지 않았다. 에멀록은 했어요. 4바이트 딱 잡아놨습니다. 근데 프리를 하지 않는 채로 요 펑크 닫는 중괄호를 만나버린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저 칸이 소멸되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에몰록부터 프리 호출되기 사이가 저 친구가 살아있는 기간인데 프리가 호출되지 않는다? 심지어 프로그램 전체 실행이 끝날 때까지 그 4바이트 칸에 대한 프리 호출 시기에 계산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칸 입장에서는 이제 불사의 몸이 된다고 봐주시면 돼요. 언데드가 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이제 펑크 자체 실행이 끝나면 자 지금 봐봐요. 에몰록으로 호출하긴 했지만 우리는 그 4바이트가 몇 번지에 있냐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PTR에다가 담아놓고 쓰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 PTR 세 글자를 써서 어딘가 8바이트에 담겨있는 그 정확한 포인터 값을 알고 있어야지 메모리 위 정확히 그 자리에 있는 인트한 칸을 적법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펑크 닫는 중괄호 만나버리면 지금 PTR 같은 경우는 선언으로 도입한 거기 때문에 이게 닫는 중괄호 만나면 이제 중발해 버릴 겁니다. 칸 소멸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칸이 소멸해버리면 더 이상 지금 여기서 에몰록 써가지고 우리가 잡아놓은 4바이트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가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 없는, 소멸시키고 싶어도 소멸을 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봐봐요. 아까 전에 이런 식으로 보여드렸을 때 이전에는 이런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프리한 다음에 그 칸을 사용하는 게 적법하지 않다. 근데 저렇게 적어둔다고 우리 컴파일러가 꺼지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C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인간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남의 거 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되게 이거 프리를 저런 식으로 중간에 덜컥 해버리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저 프리를 아예 안 해버리면 얘도 역시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4바이트짜리 한 칸으로서 딱 입신했는데 근데 내가 적절한 최후를 맞이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관짝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닫는 중괄호 만나면 그 누구도 나에 대한 포인터 값을 붙잡고 프리로 호출할 수 없게 되는 거니까 나 4바이트는 이제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찾아주질. 그것도 역시나 나름대로 슬픈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멸당하지 않는다 해서 좋은 게 아니다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스태틱 위치를 갖는 친구들이랑은 완전히 얘기가 다릅니다. 스태틱 위치를 갖는 그 전자동 방식으로 우리가 소위 전역 변수 선언 적어서 도입한 친구들은 명백히 소멸을 해요. 다만 메인 닫는 중괄호 실행 끝난 이후 시점에 소멸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걔가 영생이 누리고 있는 것처럼 관찰되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얘는 그거랑은 좀 궤가 다르다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반자동 방식을 써서 칸을 다룰 때는 칸의 권리, 업젝트의 권리에 대한 침해 위험성이 생깁니다. 일단은 우리가 선언에 의존해 가면서 C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적절한 위치 잡아주고 자동으로 칸이 형성되고 소멸하는 시점을 잡아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각각의 칸을 다룰 때는 그때는 이러한 권리가 침해될 위험성이 많이 줄어들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선언 적어뒀다라면 반드시 적절하게 칸을 잡아줍니다. 그러한 칸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선언을 안 적으시면 돼요. 그럼 컴파일러도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칸들도 권리 침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반면 반자동 방식은 컴파일러의 그런 서비스를 전혀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 대한 처리, 그 친구들의 권리에 대한 처리를 보장을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직접 수식을 잘 적어가면서 해줘야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칸권의 중요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쩌면 가장 뭐라 그래야 될까요? 원초적이다 말할 수 있는 건 그 친구들이 언젠가 한 번 형성됐다면 언젠가 한 번은 소멸당할 권리가 있어야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형성하지도 않았는데 에몰록 돌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대뜸 이상한 번지되고 프리하는 경우도 걔도 문제긴 한데 아무튼 간에 소멸당할 권리가 중요한 권리들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뉴스 가끔 보면 또는 옛날에 좀 프로그램 이렇게 실행하다 보면 대충 전원 켜고 내가 몇 시간 동안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컴퓨터가 느려지는 걸 경험을 해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딘가 막 지식인네들라든가 이런 게 물어보면 재부팅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껐다 켜요. 그러면 갑자기 또 쌩쌩하게 잘 동작하고 그런 걸 여러분이 어쩌면 어렸을 때 경험을 해봤을 수도 있어요. 요즘은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은데
그러한 이유들 중에 하나도 여기에 지금 있다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사용했던 프로그램, 그 내용물 문장들 작성했던 프로그래머들이 필요한 만큼 칸을 열심히 잡아요. 근데 걔네들을 제깍제깍 필요 없는 거 보내줘야 되는데 보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쓰이지는 않고 있는데 런타임에 메모리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멍텅구리 같은 공간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제로로 만드는 거겠지만 아무튼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외에도 반자동 방식을 쓸 때 위험 요인이 하나가 더 있기는 해요. 그래서 자, 요 코드 한번 구경해 봅시다. 지금 보시면 왼쪽은 지금 인트 한 칸에 감정이입을 해서 보면 왼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언을 적어서 인트 변수 선언을 적어 갖고 전자동으로 한 칸을 형성하고 그 칸에 3을 담고 그 칸에 담겨 있는 걸 읽을 거예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에멀로코 출식을 써가지고 그 위치를 포인터 값을 ptr에다 담고 그걸 가지고 아까 에멀로그로 잡은 칸에다 3을 담고 그다음에 별 ptr 하면 거기 담겨 있는 값 출력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해제를 해줄 겁니다. 왼쪽 거랑 오른쪽 거 봐봐요. 일단 왼쪽 거는 컴파일러가 알아서 전자동으로 잘 해줄 거니까 문제없이 잘 동작할 겁니다. 오른쪽 거는 한번 어떤가 여러분이 구경을 해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원했던 거는 봐봐요. 3 담는다, %d로 출력한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int 값을 담아놨다가 꺼내 쓰기 위한 int 한 칸을 마련해 둔 다음에 그걸 사용하고 그 다음에 소멸시키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면 이 에멀로코 출식은 봐봐요. 지금 괄호 안에 사이즈 오브 괄호 열고 캐릭터 괄호 닫고 해놨잖아요. 이 친구는 적법하게 우리가 간다라면 1바이트만큼이 아니라 4바이트만큼을 달라고 한 다음에 써야 됐어요. 근데 지금 그러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얘는 우리 C 컴파일러가 오류를 내주지 않아요. 왜냐? 뭐 문제될 거 없으니까요. 문법상으로 틀리지도 않고 아무튼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칸에 3을 담는 문장 얘는 지금 동치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담겨있는 3을 출력하는 문장 얘도 동치예요. 그 다음에 왼쪽 거는 닫는 중괄호 만나면 소멸할 거고 오른쪽 거는 프리 호출식을 계산하면 소멸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이점은 여기밖에 없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의 목표가 4바이트만큼 내지는 인트 형식 한 칸을 사용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 에멀로코 출식 내용물 봐서는 꼬라지 봐서는 그에 못 미치는 캐릭터 한 칸만큼만을 반자동으로 잡아서 그러면 1바이트만큼만을 베타적으로 우리가 획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거기서부터 뒤로 4바이트만큼을 끌어가지고 사용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자주 요게 등장하지 않을 건데 여러분 이제 다른 전공 수업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 직전 수업이 이게 그 리빙 랩인가 해가지고 보니까 졸업 예정자 언니들이 그 졸업용 프로젝트 같은 거 하는 수업인 것 같은데 여러분도 이제 하겠죠 언젠가는. 그런 거 수준으로 뭔가 커다란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면 이제 윈도우의 품을 떠나가지고 뭔가 서버인가 뭔가 막 그런 거에서 동작하는 C 프로그램, 파이썬 프로그램 만들어서 여러분이 돌려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끔 이제 지금 여기서 보시는 세그멘테이션 폴트라는 오류 메시지를 여러분이 구경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요거 나름 유명한 용어니까 구글 검색한다라든가 하면 수많은 다양한 사례들 이거는 프로그래머가 멍청해서 생긴 일이다 막 그런 폭언 욕설 같은 것들도 막 적혀 있고 합니다. 아무튼 보세요. fault는 그거잖아요. 반칙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테니스 같은 데서 금 넘어가면 fault가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segmentation은 여기서 segmentation은 우리 그 데이터 영역, 코드 영역 했던 그런 거 얘기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세그먼트, 코드 세그먼트 등등. 그래서 얘는 이제 분할, 그래서 영역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각각의 용도에 맞게 쓰려고 했었는데 누군가가 선 넘었다 이거예요. 1바이트만큼을 줬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초과해 가지고 적법한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까지 끌어가지고 쓰려는 시도가 발견이 됐고 그게 이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칸 개인의 입장에서도 기분이 나쁘겠지만 전체 프로그램의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베타성이 깨져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를 강제 종료해 가면서 이런 느낌의 오류 메시지를 뱉도록 일반적으로 설계돼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런 그냥 단어 말고 그냥 그 원인 자체에 뭐 몇 번지 메모리에 이런 식으로 잘못 적혀 있었습니다 같이 좀 더 자세한 메시지를 보여주도록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심각하면 소위 말하는 여러분 블루 스크린이라고 구경해 본 적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16진수 숫자들 여러분 어쩌면 어렸을 때 구경해 봤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잘게 풀어가지고 설명하고 그게 심각한 수준으로 선 넘은 거였다면 여러분 윈도우 자체를 재부팅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런 짜잘한 차이가 이런 칸권 측면에서의 침해 현장이 그러한 심각한 오류를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거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자, 대충 문제점은 눈에 보이죠? 이 코드 자체 현재 내용물만 봐서는 프로그래머는 int 한 칸을 잡아놓고 쓰고 싶었어요. 그러나 오른쪽 버전은 실제로 int 한 칸 4바이트만큼을 잡아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닌 겁니다. 1바이트만큼만 주세요 한 다음에 나중에 4바이트 받은 것처럼 그 부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얘도 내가 지금 반자동으로 유입된 1바이트짜리 한 칸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 봐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확실히 이러한 사태는 우리가 선언에 입각해서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말아주는 전자동 방식을 쓸 때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게 항상 이게 좋은 건 아니기는 한데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칸의 권리를 절대로 컴파일러가 깨지 않을 거다. 그래서 컴파일러한테 의존해 가면서 코드를 작성하는 게 편하고 좋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이 일단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C의 반자동 방식인 에몰록 이 친구의 가장 큰 단점은 지금 에몰로코 출시 계산에서 우리가 확보하는 잡아놓고 있는 그 칸을 나중에 무슨 형식 값을 담는 용도로 쓸 건지를 전혀 감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숫자 불러라 하는 겁니다. 몇 바이트 필요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바이트 필요하면 4라고 말하면 베타적인 4바이트만큼의 공간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그 4바이트를 int 한 칸인 것처럼 전체를 한 세트로 쓴다거나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반자동 방식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런 뭔가 칸 측면에서의 형식, 칸 하나하나에 대한 형식 측면에서의 정체성이 매우 모호해진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프로그래머가 마음 먹는다면 일단 처음에는 캐릭터 8칸 해서 8바이트 쓰다가 각각의 바이트를 쪼개서 쓰다가 나중에 걔네들 쓰임새는 다 됐고 이제 더블 하나를 담아야 된다. 그러면 아까 에멀록으로 받아왔던 8바이트를 이제부터는 더블 한 칸으로 간주해서 쓴다라든가 와 같은 심각한 수준의 최적화를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달성할 수도 있는 게 C 동네기는 하지만 아예 여러분이 칸을 형성을 시작하는 시점, 에멀록을 호출하는 시점부터 그러한 각각의 칸들의 정체성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건 그 칸들의 권리 측면에서 그렇게까지 우호적이진 않을 것 같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괜찮습니까? 대부분의 실수, 대부분의 빨간 줄, 대부분의 런타임 오작동은 결과적으로 사람이 키보드를 잘못 눌러서예요. 근데 요 수식 적어가면서 여러분이 칸을 잡을 수 있는 요 반자동 기능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실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실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권리 침해 가지수도 많고 전자동 방식을 썼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능히 피해갈 수 있었을 만한 것도 여러분이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얘가 생각보다 많이 힘들기 때문에 수많은 보안 이슈 무슨 취약점 막 그래가지고 2026년 오늘날에도 수많은 보안 관련한 뉴스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해서 뭐 몇 억이 날라갔네, 뭐 무슨 서버 개인정보 다 털렸네, 막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 봐주시면 돼요. C 동네는 그런 것들을 프로그래머 책임하에 칸들의 권리 같은 거 크게 신경 안 쓰고 코드 적어도 되는 되게 무법천지 같은 느낌의 시대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한 약간의 대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 저런 칸들의 권리를 챙겨두면 그래도 프로그램 전체 실행이 건강해지지 않겠냐, 최소한 데이터 흐름 쪽은 건강해지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들고 왔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드 한번 예시를 구경해 봅시다. 지금 왼쪽 거랑 오른쪽 거를 이어서 한번 구경해 볼게요. 일단 왼쪽 거는 아이고 많다. 지금 왼쪽 거 보시면 일단 구조체 정의가 눈에 보이죠? 맨 첫 줄. 그다음에 세미콜론 해놨고 그 밑에 함수 정의 두 개를 해놓은 거예요. 그죠? 위에 거 new 스택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세 개 능력치 값 인수로 받아가지고 걔네가 담겨있는 새로운 능력치 한 칸을 반자동으로 만들어서 그 정확한 위치에 대한 포인터 값을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리턴하는, 세팅한 다음에 만들어서 리턴하는 함수에 대칭되는, 그렇게 우리가 전달했던 포인터 값들 중에 하나를 인수로 우리한테 넘겨주면 그 친구를 적법하게 그 칸을 해제해주는 delete state이라는 함수가 밑에 적혀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함수 정의가.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런 친구들을 써가지고 동등한 작업을 수행하는 funk1, funk2가 있어요. funk1 같은 경우는 일단 그 new state이라든가 delete state과 같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둔 서비스를 쓰지 않고 본인이 직접 수동으로 에멀록이랑 프리 호출해 가면서 그 다음에 각각의 멤버 변수 자리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값을 담으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funk2 같은 경우는 funk1과 동등한 작업을 수행하되 대신 이 친구는 new state, delete state 두 개 미리 마련되어 있는 한 칸을 새로 만들고 그 한 칸을 반납하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적어서 시작과 끝을 지금 케어를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 결론적으로 funk1과 funk2는 동등하게 능력치 한 칸, 한 다음에 3, 5, 2 각각 담아가지고 살짝 손에 들고 있다가 바로 지금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프리 호출식 내지는 딜리트 스탯 호출식 적당히 위에다가 엔터키 치면 저 오브젝트를 좀 더 오래 쓸 수 있겠죠. 이 둘 다 반자동 방식이니까요. 자, 이런 상태에서 한번 보면 자, 일단은 이제 구조체 정의를 적는 프로그래머가 본인이 원한다라면 미리 나중에 코드 짤 프로그래머를 위해서 이러한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어떤 형식 한 칸을 좀 더 편하게 형성시키고 좀 더 편하게 소멸시킬 수 있게 그런 서비스용 함수를 만들어 두는 게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이거를 미리 만들어 두는 거예요. 언제? 구조체 정의를 적는 시점에 그 프로그래머가.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걸 만드는 프로그래머들은 대칭성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둔 거 호출해서 들고 가고 그다음에 내가 만들어 둔 거 써서 반납해라와 같은 느낌으로 위에 거랑 아래 거를 둘 다 같이 만들어 둡니다. 그렇게 세트로 대칭으로 만들어 두면 나중에 이제 관리하기도 훨씬 더 편할 테니까요. 괜찮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팀으로 작업을 할 때 그냥 구조체 정의만 딸랑 적어놓고 이거 쓰세요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밑에다가 그 구조체 형식 칸들을 다루는데 필요한 코드들을 미리 적절히 중괄호 열고 닫고 해가지고 세트로 만들어 놓고 이거를 하나의 패키지로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funk1처럼 내가 직접 에몰로코 출식한 다음에 내가 직접 사이즈 오브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챙겨야 되고 내가 직접 각각의 멤버 변수 자리에 적절한 값 수동으로 넣는 해가면서 담고 내가 직접 프리 호출식 계산하는 이런 전체 내용을 내가 전부 다 오타 하나도 없이 정직하게 잘 적어야 했었다라면 미리 마련해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얘는 결국은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냐의 문제기는 해요. 그러나 위에 거보다 아래 거가 상대적으로 나중에 코드 적는 사람이 신경 써서 적어야 되는 부분의 비중이 줄어들게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는 작년부터 꾸준히 나왔던 거잖아요. 봐봐요. 우리 파이썬으로 프린트 함수 출식 적어서 헬로월드 출력하던 시절을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에 우리는 프린트가 함수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채로 스타트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다행스럽게도 우리 그 수능 보고 이제 몇 달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우리는 그분들의, 그러니까 프린트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미리 적어두신 분들의 도움에 적극적으로 받아서 내 눈으로 봤을 때는 한 줄짜리, 문장 하나짜리, 화면에 헬로 콤마 띄고 월드 느낌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기분 좋게 느낀 점 적고 집에 가는 게 가능했었단 말이죠. 학교종 노래도 부르고 하긴 했지만 그렇긴 했는데, 그게 가능했던 가장 원초적인 이유는 우리가 원래 적었어야 되는 약 2만 줄 가까이 되는 내용을 미리 우리 선배분들이 프린트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로 적어두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다 한 줄 숟가락만 얹어가지고 나는 헬로월드와 같은 느낌으로 디테일만 살려서 엄청나게 강력한 프로그램 밖으로 글자를 내보내는 기능이 첨가되어 있는 우리의 첫 번째 파이썬 프로그램을 손쉽게 완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언니가 됐잖아요. 점점 4학년, 3학년, 그 다음에 뭐 대학원 가고 막 그럴 거잖아요. 그죠? 거기쯤 가다 보면 여러분이 지금 말했던 그 두 가지 사람, 우리 선배분들이랑 코드 짜는 2, 6학번 나 중에 선배분들의 더 가까운 위치에서 여러분이 키보드를 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고 우리는 1학년일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고 남들이 알아서 해놨겠지, 찍먹만 하면 되겠지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는 일단은 요거는 좀 구분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편하게 적을 수 있는 건 다른 분들이 미리 적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여러분이 이제 대학원생 됐다 칩시다. 여러분이 이제 박사과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학부생 인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학부연구생. 그래가지고 이제 학부 2학년 친구들 딱 우리 정도 나이죠. 여러분은 30대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내가 C로 프로그래밍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2, 5학번 친구들이 이런 전체 코드를 오타 없이 친다라는 걸 보장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친구들이 아마도 반드시 똑같이 쳐야 될 내용물들,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반드시 적절하게 채워야 하는 것들을 미리 내가 적어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 붙여가지고 이거 호출하세요. 다 끝나면 저거 호출하세요와 같이 저 사람한테는 함수 이름만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그 중간 사이에서 낀 요 업젝트, 칸들 하나하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살기 편한 세상이 온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파이썬 동네에서 우리가 당했던 입장을 여러분이 언젠가는 주는 입장이 돼야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펑크1이랑 펑크2는 동등한 작업을 수행하는 거지만 펑크2가 훨씬 더 줄수가, 글자 수가 적은 걸 여러분이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C 동네에서도 요거를 자주 씁니다. 요 에몰록의 단점, 맹점이었던 형식과 관련한 케어를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새로운 칸이 필요하다 할 때마다 생으로 에몰록을 호출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능력치 한 칸이 필요하면 딱 그거 작업을 수행해주는 new stat과 같은 어떤 형식, 특정한 형식 한 칸만을 위한 함수와 같은 것들을 별도로 미리 만들어 둠으로써 어느 정도는 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C 동네에서 옛날부터 자주 쓰였던 방식이고 뭐 오늘날도 비슷한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들끼리 내지는 오늘 짜는 나와 다음 주에 코드 짤 나 사이에 미리 약속을 해두는 거예요. 절대로 수동으로 에멀로 호출해가지고 칸을 잡지 말기와 같이 약속을 해둔다면 적어도 4바이트가 필요한 인트 한 칸이 필요한 순간에 에멀로 호출식 괄호 안에다가 1 같은 거 밀어넣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폴트라는 되게 유명한 오류를 발생시킬 만한 그런 칸권 침해의 상황은 막을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제 C 동네 얘기고 우리는 이제 거기다가 더하기 해서 플러스 1 해둔 C++를 다룰 거란 말이에요. 일단은 요거 얘기하고 살짝 쉬고 4주차 수업 자료 구경하는 것까지 할 건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C 코드 위주로 구경해 볼 겁니다. 반쯤 복습이란 얘기겠죠. 그래서 일단은 C++ 동네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기서는 수동으로 뭔가 이상한 짓 하려면 우리 C++ 컴파일러가 즉시 빨간 줄 그어서 꺼지라고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업젝트들의 권리를
프로그래머가 어거지로 깨려고 하면 그러지 마세요. 그거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와 같은 느낌으로 빨간 줄을 그을 수도 있게끔 설계되어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칸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12바이트, 4바이트, 1바이트짜리 형식과 관련한 전혀 메타데이터가 들어가지 않은 모호한 공간으로서 존재하는 시점이 사라지고 처음 이니셜라이즈 될 때부터 제대로 세트된 능력치 한 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출고가 되는 엄청나게 살기 좋은 환경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로 다시 가서 보면 자 지금 보시면 봐봐요. 펑크1 한번 봅시다. 저기는 에멀록 하는 시점에 12바이트만큼을 잡게 돼요. 지금 인트 멤버 변수 3개 들어가 있으니까 12바이트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면 끝이 아닌 거예요. 그 12바이트 인트 변수 3개짜리, 3개의 능력치 자리에 적절한 능력치 값이 담겨 있어야 드디어 어떤 한 명의 캐릭터에 대한 유효한 오브젝트 하나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12바이트를 지금 공간을 떼오긴 했는데 적절한 인트 값이 담겨 있는 게 아니니까 걔네들은 반쪽짜리 내지는 껍데기만 있는 그런 친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펑크1 짜는 프로그래머는 얼마든지 에멀로코 출식이랑 힘, 민첩, 체력, 능력치 세팅하는 부분 사이에 본인이 직접 엔터키를 치고 그 칸을 적법하지 않은 시점에 사용을 하는 문장을 적을 수 있어요. 왜냐? 본인이 위에 거랑 아래 거 둘 다 적었으니까요. 그 사이에 엔터키 쳐서 다른 문장 껴넣을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언니 입장에서, 박사과정 대학원생 입장에서. 두 번째 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조건 뉴스탯을 호출해라 라고 우리가 강제를 해놨다면 뉴스탯 호출하면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둔 에멀록이랑 우리가 미리 준비해놓은 는수식을 계산을 하고 거기까지 다 끝나야 저 사람 손에 그 새로운 한 칸이 몇 바이트인지 포인터 값이 전달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 사람은 칸을 잡고 거기에 적절한 값을 담기까지의 그 사이 시간대에는 저 사람은 그 칸을 건드릴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시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뻘짓을 할 만한 시점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주변에 어떤 코드를 치든 그 12바이트를 요상하게 사용하는 순간을 가져갈 수가 없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도덕 얘기하고 있네, 뭐 이상한 사람이네, 나 대학원 안 갈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기는 해요. 지금 펑크1이랑 펑크2 저는 지금 펑크2가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여러분은 그 똑같은 거를 왼쪽에 적어놓고 그거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아래 거가 더 편해 보이겠죠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간에 자 지금 느끼는 이런 약간의 당혹감이 자, C++는 1980년대에 처음 나왔고 90년대에 이제 나름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금 느끼는 약간의 당혹감이 우리가 좀 클래식한 C 관점에서 조금은 더 모던한 C++ 관점으로 옮겨가기 위한 좋은 시작점이라고 여러분이 여기셔도 좋습니다. 저게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했었고 이걸 챙기는 게 그나마 프로그램 좀 더 단단하게 짜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동의를 해서 오늘날에는 이게 거의 기본적인 메타로서 전부 다 적용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우리가 핀포인트로 가져가면 C 동네에서 이 단어 object, 칸은 단순히 지금 얘기했던 그런 칸을 의미했어요. 메모리 위에 배타적인 공간, 런타임에만 존재하는 을 의미했어요. 근데 C++부터는 이 단어 object를 우리가 굵은 글씨로 가져가려는 object를 이제 어떤 칸과 거기에 담겨 있는 값, 반대로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값과 걔가 실제로 담겨 있는 메모리 위의 칸을 하나의 세트로 바라보는 메타를 채용해뒀다 봐주시면 돼요. 과거의 오브젝트와 현대의 비교적 현대의 오브젝트의 관점상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옛날엔 오브젝트는 그냥 재료였어요. 내가 원할 때 담고 원할 때 담겨 있는 거 가져오는 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절대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오늘날의 오브젝트는 어떤 값,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값, 방금 전 봤던 거라면 능력치, 캐릭터 한 명에 대한 능력치 정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능력치 정보랑 걔네가 오손도손 적절하게 담겨있는 요 12바이트짜리 메모리 공간을 하나의 세트로
업젝트로 바라본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들고 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방금 봤던 newstat과 같은 함수가 새로운 칸 이렇게 에몰로그로 반자동으로 잡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호출자가 원하는 3개의 인트 값을 담은 다음에 거기까지 내가 내부적으로 다 수행하고 완벽하게 완성된 하나의 세트를 그에 대한 포인터 값을 리턴하면서 발송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능력치용 12바이트 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적절한 능력치 값이 들어있지 않은 상황을 저 사람 눈에 띄는 걸 배제를 하는 느낌으로 적분 데이터 봐주시면 좋겠고, 이게 C++ 동네의 object 관점을 추구하는 가장 원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newstat이라는 함수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전략이 지금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살짝 중간 쉬는 시간 가져야 될 거잖아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아, 그래, 우리 오늘 오전 수업, 아침 수업이 패턴 인식이었거든요. 이거 우리 2학년 수업 맞죠? 그치? 당신들 얼굴 몇 명 본 것 같아. 그거 파이썬 쓰죠, 그쵸? 이번 학기도? 막 영어로 수업하신 1학년 친구들이, 이게 밖에 1학년 친구들 서 있잖아요. 11시 수업이니까. 그 친구들이 막 벌벌 떨어요. 막 영어 수업 잘해요.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제가 얘기해줘서 이게 당신들의 미래입니다 했더니 미적 수업 지금 잘 들어야 된다고 제가 덕담을 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우리가 쓰려고 하는, 우리가 지금 요 3 수업에서 쓰려고 하는 C++에서는 방금 봤던 그런 칸권 침해 요인을 배제하거나 완벽하게 배제하거나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능이 C에 더해서 들어가 있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돼요. 일단은 소멸당할 권리, 이쪽을 좀 더 쉽게 케어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동일 땐 C동네에서도 자동으로 해줬고 반저동 방식을 쓸 때도 대충 비슷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전에 살짝 봤던 형식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인트 한 칸 필요하다고 1바이트 달라 그런 다음에 부적절하게 쓴다라든가 그런 걸 막는 거, 내지는 캐릭터 8칸 잡아놓고 더블 한 칸인 것처럼 쓴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오묘한 행위를 막을 수 있게 해준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자동임에도 미리 함수들 잘 준비해두고 그 함수들 꼭 사용하기로 서로 약속을 해둔다라면 그러한 업젝트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을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적절한 newstat과 같은 함수 미리 준비해 둔다라면 저 사람이 write 되기 전에 그 칸에 담겨 있는 값을 읽으려고 시도하는 거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능력치 object를 만들 때 미리 맨 처음에 무슨 값을 담고 출고받을 것이냐를 저 사람한테 인수로 입력하라고 강제를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맨 처음에 힘 능력치 얼마로 할까를. 그러면 나는 에몰록 같은 반전동 방식으로 일단 칸을 잡은 다음에 거기다 적절한 값 딱 이렇게 세트로 담은 다음에 포장지에 씌워가지고 포인터 값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손으로 받은 시점에는 이미 적절한 초기 값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니셜한 값이 담겨 있는 채로 본인 손에 쥐게 되는 거니까 바로 리드를 해도 아무것도 라이트하지 않은 채로 리드를 하는 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고, 이것도 역시나 방금 전 봤던 그런 함수를 도입해서 그걸 쓰기로 서로 약속을 해둔다라면 어느 정도 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셋을 종합해서 우리가 C++ 내지 파이썬에서의 단어, 굵은 글씨 오브젝트 의미를 확장을 해보면, 자, 요거 아까 나왔던 내용이고 한 번 더 요약하고 중간 쉬는 시간 가집시다. 자, 그래서 C 동네에서 칸은 단순한 말 그대로 객체에 불과했어요. 주체가 아닌 겁니다. 도구에 불과했어요. 이거는 이전 거 나왔던 거니까 빠르게 가고, C++의 오브젝트는 칸, 그 다음에 거기에 담겨있는 값을 하나의 세트로 바라보는 게 기본적인 메타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메모리 영역, 베타적인 영역 4바이트에 더해서 그 형식에 따른 적절한 값이 그 4바이트 자리에 12바이트 자리에 담겨 있어야 함을 강제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 2개가 나옵니다. 칸 자체를 형성하고 소멸시킨다. 더 시기 관점에서 더 안쪽에 있는 어떤 오브젝트를 생성한다라는 표현, construct 한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가 있고, 얘는 이제 일단은 반자동으로 칸을 잡은 다음에
그 각각의 칸에다가 적절한 값을 이니셜라이즈 하는 것까지가 컨스트럭트가 된다 봐주시면 돼요. 그렇게 칸과 값을 둘 다 챙기는 것까지 돼야 굵은 글씨 오브젝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반대되는 쪽도 마찬가지겠죠. 아까 봤던 그림으로 봤던 칸의 소멸이 나중에 발생을 할 거고, 그걸 하기 직전 시점에 지금 그 자리에 담겨 있는 값을 적절하게 정리를 하는 작업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얘는 이제 불필요하면 그냥 내다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마지막으로 세이브를 한다라든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까지 포괄하는 단어가 오브젝트의 파괴, 영어로는 디스트럭트 내지는 디스트로이가 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충 그런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 지금은 저거는 이제 나중에 자주 언급할 예정이니까 쟤는 그러려니 하고, 지금 시점에는 딱 한 줄로 요약한다라면 오브젝트는 값 더하기 칸 정도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적당할 것 같아 보여요. 일단 C++ 나왔던 1990년대 이게 드디어 메이저한 화두로 올라왔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 사실 파이썬 3는 21세기에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맨 처음 써봤고 지금 패턴 인식 수업에서도 쓰고 있는 파이썬 같은 경우는 얘는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것들 중에 오로지 반자동 방식만을 쓰도록 강제가 되어 있습니다. 파이썬에 선언이라는 거 있는 거 본 적 없잖아요, 그죠? 파이썬에서 새로운 칸은 수식을 계산하는 동안 만들게 돼요. 예를 들면 학 더하기 교한다. 학교 두 글자짜리는 그 덧셈을 수행하는 동안 만들게 됩니다. 걔만의 아이디 값을, 위치 값을 갖겠죠. 아무튼 그래서 수식을 계산하는 동안 수백 번 새로운 칸이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게 파이썬 동네예요. 다만 그거를 우리가 직접, 예를 들면 학교 두 글자짜리니까 2바이트만큼 해주세요. 우리가 직접 칸을 잡아달라 등등을 요청하는 건 아예 원천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대신에 그러한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파괴하는 시점을 전부 다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하얀 창 뒤에서 지가 알아서 잘 챙기도록 돼 있다 봐주시면 돼요. 특히나 생성하는 시점, 그래 학이랑 교랑 더하는 도중에 생성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걔를 언제 파괴를 할 거냐, 언제 학교 두 글자짜리 str 형식 값을 메모리 위에서 뜯어내서 버릴 것이냐, 역시나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적절한 시점에 지가 알아서 칸을 해제를 하고 오브젝트 자체를 파괴한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안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이 파이썬과 관련해서 요 칸의 파괴, 오브젝트의 파괴, 칸의 해제 관련해서 궁금하다라면 단어들 중에 보여드릴게요. 우리 수업 내용을 초월하는 거긴 한데 보통 그런 친구들을 줄여서 GC라고 요약을 해서 부릅니다. 보통 이거 GC 할 때 소문자를 다들 쓰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뭐의 약자냐? 대충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들어볼 수도 있어요. 이거 구글 검색 파이썬에서 GC를 어떻게 수행하니와 같이 영어로 물어보면 그 무료 잼미니 친구도 그럭저럭 그럴싸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아무튼 파이썬 동네에서도 당연히 오브젝트들의 권리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모던한 프로그래밍 언어니까. 다만 그걸 프로그래머한테 맡기지 않는 거예요. 프로그래머는 믿을 수 없으니까요. 대신에 지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뒤에서. 그래서 가끔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친구가 해주고 있으니까 완전 별도의 타임, 그러니까 완전, 자 지금 얘기했던 전자동 방식이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얘기했던 전자동 방식은 컴파일 타임에 미리 계획을 해두는 거고, 방금 설명했던, 방금 소개해드렸던 저 GC라는 친구들, 가비지 컬렉터라든가 그런 친구들은 런타임에 동작하는 아예 별개의 프로그램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될 정도의 독립적인 친구입니다. 우리가 파이썬 동네에서 만들고 지우는 수많은 오브젝트들의 끝 마무리를 담당해주는 친구예요. 자, 아무튼 이 컨셉트가 소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Object Oriented Programming, 패러다임, 그래서 OOP라고 줄여서 부르는 그 동네의 주요 이슈들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돼요. 4바이트면 4바이트, 그 다음에 거기 담기는 3이면 3, 5면 5, 얘네들 독립적으로 다루지 않고 세트로 다루는 겁니다. 그 하나의 세트가 하나의 마치 인격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대우를 해준다라는 게 이 OOP의 핵심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이 친구는 우리 4월 이후에도 꾸준히 등장할 예정이니까
일단 이 정도까지만 기억해 주시고 다음 시간이니까 중간 쉬는 시간 이후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또 다른 이슈를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 쉬는 시간은 있어야겠죠. 지금 1시간 10분 지났으니까 몇 분 쉴래요? 15분 쉽시다. 그러면 저 벽시계 기준으로 55분에 재개를 할게요.